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연구하는 김정건 TV의 김정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덕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인덕턴스에 대해서 이론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리액턴스, 즉 교류를 연결을 하였을 때 저항 성분으로 변하는 것을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때는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인덕턴스와 리액턴스를 구분해서 현장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이런 전기의 소재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코일을 먼저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의 코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코일과 그 다음에 2번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코일이 있습니다. 1번 코일은 제가 임의로 스프링처럼 감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의 코일은 전자기판에 있는 것을 떼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같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조밀하게 감겨진 코일을 환형 코일이라고 그러고요. 네, 3번도 환형 코일의 일종이지만 아마도 기능이 약간 다를 것 같은, 그래서 2번과 3번은 전자기판에 사용하는 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기판에 사용을 하든 아니면 마그네트 전자접촉기에 사용을 하든 8핀 릴레이나 11핀 릴레이, 그 다음에 이 코일은 발전기나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원리를 이용을 한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먼저 1번 코일을 봐주실까요? 1번 코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소문자 E라고 써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일렉트로닉, 전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전자가 저번에 실무로 본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저항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도체가 사실은 이렇게 감기 전에는 일직선상의 도체였죠. 다만 이 도체를 일정한 간격으로 스프링처럼 감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감아놓은 이 코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전자가 이 안에 지금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전자가 지금 이 코일처럼, 1번 코일처럼 아무것도 이 양쪽 단자에 연결되지 않은 한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전압원을 연결을 해서, 건전지로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속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속의 자력선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일에 전류를 흘리는 목적은 그 자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속에 의해서 전자석도 되고요, 발전기도 되고 변압기도 되는 것이죠. 코일에 있는 자유전자가 전압원을 연결을 하고 전압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 파이, 우리가 자속을 파이라고 그러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가 전압을 V라고 기호로 표시하고 볼트라고 단위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위를 웨버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인덕터와 인덕턴스의 기본 개념은 전자유도다.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속을 만들어서 전자석을 먼저 만들었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덕터와 인덕턴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핀 릴레이와 그 다음에 마그네틱 컨택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8핀 릴레이죠. 8핀 릴레이는 이 핀이 8개가 있다고 해서 8핀 릴레이입니다. 물론 실무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나 전기 기능사 이상급의 자격증을 이미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쉬운 내용이겠지만, 제가 운영하는 김정건 TV 채널은 아무래도 전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이런 부품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핀 릴레이의 기본 구조는 이곳에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이 코일에
양쪽 단자에 220V를 인가를 시키게 되면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이 코일 안에 있는 전자를 전압원을 연결을 함으로써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전류에 의해서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생기고, 그 자속이 생겨서 전자석이 되고, 그 전자석은 이 철편을 잡아 당기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자속 때문에, 그죠? 전자석이 되기 때문에, 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 접점을 당김으로써 B 접점과 A 접점을 움직여서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것이 8핀 릴레이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마그네틱 컨택트입니다. 이 마그네틱 컨택트는 바로 이것을 운영을 해서 모터를 회전하는 모터를 운영하는 그런 릴레이입니다. 이것을 분해를 해보면 지금 오른편처럼 생겼는데요. 원리는 똑같이요. 이렇게 코일을 쭉 여러 횟수로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여기에 역시 양 끝에 전압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가 발생이 되고요. 전류가 발생이 되면 이 전류가 이 코일에 전자 유도 현상을 발생을 돼서 자속이 발생이 되고, 이 여러 개의 자속이 합쳐져서 만일 윗부분이 N극이 되고 밑에 부분이 코일이 S극이 된다면요, 이 N극의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접점을 잡아 당기는 것이죠. 마치 이거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8핀 릴레이나 이 마그네틱 컨택트의 원리는 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자기장의 발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도체와 그 다음에 건전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전압원, 전류를 통하지 않으면 이 도체 안에 있던 전자들은 안정을 붙잡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건전지를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전자의 이동과 반대로 흘러가는 게 전류죠. 그래서 전자의 흘러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은 다르다는 것은 이미 전압전류 저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것이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을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건전지와 도체를 준비했고요. 제가 오른손으로 지금 감아 쥐었습니다. 오른손을 감아 쥐었을 때 전류의 방향을 이 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전지를 보십시오. 이 건전지가 이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죠. 반대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가 흘러갈 것입니다. 신나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도체를 만나서 도체를 통과해서 계속해서 흘러서 이 검정색 집게를 타고 흘러서 다시 이 마이너스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전선을 감아 쥐었을 때 손바닥 안쪽으로 휘어지는 방향이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이런 방향으로 생기겠죠. 손을 씻고 와서 물을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여기 물들이 보인다, 그죠? 네. 아이패드에 물이 다 묻겠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전선을 손으로 감아 쥐었을 때 손바닥 안쪽으로 휘어지는 부분이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직선 도체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 자기장의 개수가 너무 한정적이더라. 그래서 이 직선 도체를 지금 그림처럼 스프링처럼 이렇게 꼬아봤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여러 겹으로 만든 것을 우리는 앞으로 코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일은 직선 도체를 꼬아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각각의 권수, 그죠? 이것을 하나하나를 권수라고 그래요. 감아친 것을 권수라고 그러는데요.
요 하나하나의 권수마다 자기장이 발생이 되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힘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 이 코일을 손으로 한번 감아 보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 보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이 N극이더라. 그러면 N극의 반대쪽은 S극이 되겠죠. 이렇게 자속들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자속들이 모여서 이렇게 각 그죠? 이렇게 코일마다의 자속이 모여서 한 방향으로 힘이 모아지고 그것은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N극과 S극이 발생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석을 만드니까 엄청나게 센 자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자석으로 릴레이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기 부상 열차도 내나 이런 원리죠. 지금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자기 부상 열차를 실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지금 그 시점까지 갔죠.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도 결론은 이 코일의 전자 요도를 이용을 해서 자기장을 만들고요. 이 자기장을 모아서 자석을 만들어서 기차를 띄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인덕턴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인덕턴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코일에 전류를 넣어서 그 다음에 자속을 만드는 것, 자기장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물론 도체에 이렇게 전류, 그죠? 이렇게 전압원을 연결을 해서 전류를 발생시켜서 이 전류를 흘려서 이 부분에, 이 코일 부분에 자기장을 만드는 거, 그거 기본적으로는 인덕턴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이 인덕터가 맞습니다만은 그것 자체만으로 인덕턴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리지널 인덕턴스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고요. 이제부터 인덕턴스니까요. 인덕턴스를 쉽게 그리고 분명히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인덕턴스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코일과 그리고 자석이죠. 마그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석과 코일이 사실은 움직임이 없을 때 지금 상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는 일이 없지요. 여기 안에 코일 안에 여기 전자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코일 안에. 하지만 이 자석을 이 코일 가까이에 움직였을 때부터 이제 마술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 자석을, 그죠? 이 자석을 제가 이제 인덕턴스를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석을 이 코일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이 코일 안에서 엄청난 마술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기도 되죠. 그죠? 그래서 엄청난 마술이 발생이 되는데, 요 마술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정말 재밌다. 그것은 인덕턴스가 크다는 뜻이고요. 별로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인덕턴스가 작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막대 자석 위에다가 아크릴을 이렇게 대고, 그죠? 아크릴, 투명 아크릴이죠. 투명 아크릴을 놓은 다음에 쇳가리를 쫙 뿌리면, 쇳가리를 뿌리게 되면 쇳가루가, 그죠? 이렇게 여러분 N극과 S극에 붙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쇳가루가 이 N극과 S극의 끄트머리 붙는 이유는 자력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자력선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력선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자력선은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갑니다. N극에서 출발해서 수없이 많은 자속,
알맹이는 자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속에 띠를 붙이면 자력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가고 또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를 이만큼 잘랐어요. 제가 이만큼 잘랐어요. 예. 인덕턴스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밑에도 잘랐고요. 그 자른 부분이 윗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력선이다. 영구자석에는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죠. 지금 이 코일은 화살표가 있는데 일단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없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N극과 S극이 있는 이 영구자석을 코일 가까이에 제가 움직일 겁니다. 움직였을 때 이 코일 안에서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코일에 전압원을 연결을 해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전류를 흘리게 되니까 전자석이 됐지요. 반대로 이 영구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자력선을 가지고 이 코일을 쇄교시키게 되면 이 코일의 양단에 기전력이 발생이 돼요. 이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능력의 정도를 인덕턴스라고 한다. 이게 오리지널 인덕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덕턴스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영구자석을 움직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감겨진 코일에 이 영구자석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발생되는 거, 이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인데요. 이 렌츠의 법칙이 성립이 될 때 요 코일의 양단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유도를 붙였단 말이에요. 기전력은 기전력인데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영구자석이 코일에 있는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기전력이 이 코일의 양단에 전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전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스몰 e, A, B, C, D, E 중에서 전압 스몰 e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N극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자석이 밀고 들어올 때 이 코일에서 들어오지 마하는 방향으로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고요. 이 힘을 이용해서 여기 양단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 자, 요 부분이 바로 인덕턴스예요. A라는 코일과 B라는 코일, 그 다음에 C라는 코일을 3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다 제가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먼저 A 코일에다 하고요. 다음에 B 코일에 또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코일에 코일 가까이에 이 영구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여기에 발생된 전압이 유도 기전력이죠. A는 10V가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요. B는 20V가 발생이 되고 C는 30V가 발생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각각 다르죠. 이렇게 영구자석을 코일에 이렇게 움직여서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발생되는 크기가 각각 다르죠. A는 10V, B는 20V, C는 30V죠.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는 정도, 그래서 A보다는 B가 20이니까 더 크죠. 그 다음에 B보다 C가 30V니까 더 커요. 이렇게 유도 능력,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가 인덕턴스인 겁니다. 이제 인덕턴스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자석에 의한 코일을 자력선으로 이 코일을 쇄교시켜서 여기에 전자가 움직이고요.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이 기전력이 각각의 코일마다 그 값이 다르다는 것이죠. 양 단자에 인가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의 정도,
유도하는 능력의 정도, 이것이 바로 인덕턴스입니다. 자, 사실은 인덕턴스와 리액턴스를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좀 기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액턴스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실무에서 바라다 본 리액턴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